다뤄볼 항목은 농구인데요. 이 스포츠에는 크게 세 가지의 포지션이 존재합니다. 블락과 리바운드를 하며 골밑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센터, 리바운드, 드리블, 그리고 득점 등 여러 가지를 골고루 할 수 있는 포워드, 마지막으로는 스피드, 드리블, 패스, 3점 슛에 특화된 가드가 있는데요. 이 셋들 중 볼을 운반하는 가드는 바깥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다양한 공격 패턴을 위해서 3점 슛을 필수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3점 성공률이 중간 수준도 되지 못한다면 그 선수는 슛을 실패할 때마다 팬들에게 많은 야유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한 가드는 3점 슛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줬는데요. 더군다나 이 선수는 2시즌을 뛰면서 3점 슛을 단 한 번도 성공시켜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말이죠. 그러면 아예 쏘지 말라고 말려야 하는 마당에 왜 팬들은 3점을 자꾸 권장할까요? 참 희한한 경우입니다. 지금 바로 미스테리한 이번 영상의 주인공 벤 시몬스 선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호주 빅토리아주의 멜버른에서 태어난 벤 시몬스는 미국 흑인 아빠와 호주 백인 엄마를 둔 혼혈아이였는데요. 아빠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1989년부터 호주로 건너와 농구 선수로 활동하던 도중 시몬스의 엄마를 만나게 되었고 그 둘은 1994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이미 자식이 4명이나 있었는데 그들 모두 새 가족이 생기고 태어난 벤 시몬스를 아끼고 사랑해줬다고 합니다. 이 아기의 농구 사랑은 엄청 빨랐는데요. 생후 6개월부터 공을 가지고 놀았고 어릴 때 아빠가 1대1을 하며 놀아주다 보니 더욱더 재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15개월째 아빠가 팀을 뉴캐슬 쪽으로 옮기면서 가족 모두 이사를 했는데요. 이곳에서 쭉 자라면서 당시 NBA 필라델피아 세븐티시스스 팀에서 대활약 중인 가드 앨런 아이버슨의 경기 영상을 보고 드리블을 맨날 따라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7살 때부터는 선수를 은퇴하고 코치직을 맡고 있던 아빠의 초등학교 농구부에 들어가 정식으로 농구를 시작했고 동시에 럭비부에서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생후 10개월째부터 걸을 정도로 남들보다 성장이 빨랐기에 피지컬을 중요시하는 종목에선 늘 우위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10살부터는 자신이 태어났던 멜버른으로 다시 돌아와 학교를 다녔는데요. 농구를 하는 동시에 이곳에서 인기가 매우 많은 호주식 미식축구를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실력까지 좋아서 상을 받을 정도였는데 이때 갈고 닦은 어깨가 NBA에서도 큰 도움이 된 듯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재간이 좋아서 축구도 꽤 수준급으로 했다고 하는데 아마 뭔 스포츠를 해도 다 프로 선수는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구기 종목을 하면서 10대를 보내고 있던 시몬스는 2011년 15살 때부터 농구에만 집중했는데 그 이유는 시몬스의 농구 재능을 보고 놀란 아빠의 과거 동료 선수가 어느 날 손을 붙잡고 호주를 대표하는 세계 농구 스타가 되어달라며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15살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아빠와 똑같을 정도로 컸던 시몬스는 학교팀을 이끌고 전국대회에서 큰 활약을 펼쳤는데요. 그를 눈여겨본 외국 스카우터들이 아디다스 및 여러 기관에서 주최하는 농구 캠프에 시몬스를 초청했습니다. 그 덕분에 미국으로 건너간 시몬스는 세계 각지 유망주들과 겨뤄보고 선진 훈련을 받았고 그때부터 미국 유학을 마음먹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한 번도 1대1에서 이기질 못했던 아빠를 2012년 16살에 처음으로 이겼는데요. 캠프 끝나고 호주로 돌아오자마자 인이어 페이스 덩크를 날리는 아들을 보고 아빠는 그날 이후 농구를 접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몬스는 호주에서 승승장구하던 초특급 유망주였지만 2012 U17 농구 월드컵 결승에서 만난 미국 유망주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해보고 30점 차 이상 대패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성적은 8경기 평균 9득점, 1.1 어시스트, 5.4 리바운드로 어디 하나 특출난 거 없었던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이에 크게 분한 시몬스는 수준 높은 미국 유망주들 사이에서 탑을 찍고자 2013년 1월부터 미국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에 있는 몬트버드 아카데미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스피드와 힘을 비롯한 피지컬 강화 훈련에 필사적으로 집중했습니다. 2013-14 시즌 팀 내 파워포워드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었던 시몬스는 큰 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둔하지 않았으며 거기에 가드 못지않는 빠른 스피드에 폭발적인 드리블과 패스 센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시즌을 시작한 시몬스는 팀을 단 한 번도 패배 없이 전국구교 토너먼트로 진출시켰고 거기서 우승까지 이끈 뒤 MVP를 받았습니다. 당시 그의 기록은 평균 18.5득점, 9.8 리바운드, 2.7 어시스트였으며 69%의 높은 슛 성공률을 찍었습니다. 게다가 다음 14-15 시즌도 전국 토너먼트에 진출하고 또 우승을 챙긴 뒤 MVP를 받았는데요. 평균 28득점, 11.9 리바운드, 4 어시스트에 70%의 슛 성공률이라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뽑아냈습니다. 이 성적은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과거 고교 졸업반 시절 때 냈던 평균 30.4득점, 9.7 리바운드, 4.9 어시스트의 56%슛 성공률 기록과 맞먹는 수준이었기에 많은 언론에선 벤 시몬스를 오랜만에 등장한 최고급 유망주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미국 고등학생 1등으로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이곳은 NBA 우승을 4번이나 한 레전드 센터 샤킬 오닐이 다녔던 명문대학이었습니다. 11월부터 시작한 15-16 시즌에서 시몬스는 훌륭한 활약을 선보이며 초반 3경기를 모두 이기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팀을 포함 14개 팀이 속해 있는 지역 컨퍼런스가 매우 수준 높고 치열한 곳이다 보니 갑자기 3연패의 쓴맛을 봤는데요. 그러자 시몬스는 곧바로 각성한 뒤 12월 2일 경기에서 43득점을 쏟아붓고 팀을 연패에 늪에서 구해내는 최고의 하드캐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그는 계속 좋은 경기력을 유지했고 평균 19.2득점, 리바운드 11.8개, 어시스트 4.8개를 기록하며 전체 대학 선수들 중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팀 성적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게다가 지역 컨퍼런스 토너먼트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전체 대학 64강 토너먼트 진출이 무산되어 버렸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그 점은 시몬스의 앞길을 막는데 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1학년만 끝내고 곧바로 나간 2016 NBA 드래프트에서 당당하게 1등으로 뽑혔습니다. 3년 반 전에 미국 최고의 유망주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유학 온 이 어린 선수는 정말로 그걸 실현시켜냈습니다. 시몬스를 뽑아준 팀은 필라델피아 세븐틴식서스이며 여기 감독은 과거 10년 동안 호주 프로팀의 코치와 감독직을 한 적이 있었고 한때 시몬스 아빠가 그의 코칭을 받기도 했습니다. 니 혹시 그 아버지 조남이 우째다노? 그런 이유로 필라델피아 감독은 시몬스를 뽑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시몬스가 평소 원했던 포인트 가드 자리를 흔쾌히 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팀의 에이스들까지 부상해서 복귀했기에 많은 팬들은 다가올 16-17 시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규 시즌이 시작하기 전 7월 신인들과 무명 선수들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서머리그에 참가한 벤 시몬스는 6번째 경기 도중 양쪽 다리에 근육경련이 일어나는 바람에 중도 하차했고 9월 30일 훈련 캠프에선 발목 골절까지 당하고 말았는데요. 데뷔를 고대하던 시몬스 그리고 시몬스의 활약을 기대하던 팬들 모두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으며 치료와 재활에 집중해야 했기에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16-17 시즌을 통째로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그는 17-18 시즌 때 루키 아닌 루키 신분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208cm의 큰 키에 108kg 몸무게를 지닌 시몬스가 볼을 운반하는 포인트 가드로 나서자 같은 포지션의 상대 선수들은 피지컬적으로 그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1년 동안 재활치료 및 개인 훈련을 받은 뒤로는 대학 때보다 스피드가 더 빨라졌기 때문에 돌파 이후 슛을 마무리하거나 빈 공간에 패스를 찔러주는 것이 거의 NBA 베테랑 선수급이었습니다. 시즌 시작하고 일찍이 맞이한 4번째 경기에서 21득점 12리바운드 10어시스트를 냈는데 이것은 NBA 역사상 데뷔 후 최단 기간에 뽑은 트리플 더블 기록이었습니다. 개막 10경기 동안 평균 17.8득점, 10.1리바운드, 8어시스트를 기록하자 언론과 팬들은 올해의 신인왕이 시몬스의 것이라고 일찍이 생각했는데요. 아무래도 5년 동안 밑바닥 순위에서 떠돌아다녔던 필라델피아가 시몬스 오자마자 갑자기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더더욱 신인왕의 적임자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가 정규 시즌 끝까지 강력한 돌파 능력과 훌륭한 경기 조율로 팀을 이끈 결과 필라델피아는 동부 컨퍼런스 15개 팀들 중에서 3등을 차지했고 오랜만에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게 되었습니다. 길고 날렵한 피지컬로 압박 수비를 잘했던 시몬스의 플레이는 1라운드 전에도 계속 통했었는데 이에 하도 짜증이 난 상대 가드가 을룡타를 날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라운드를 4대1로 가볍게 이긴 시몬스는 2라운드에서 보스턴 셀틱스를 만났는데요. 당시 보스턴에는 핵심 멤버 둘이 부상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은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예상했으며 시몬스의 활약을 또 한 번 기대했습니다. 자신있게 출전한 필라델피아 선수들은 보스턴을 상대로 4대1 대패당하고 말았는데요.
5번 모두 시몬스의 공격 방식이 거의 통하지 않았으며 득점을 1점밖에 못 낸 채 졌던 경기도 있었습니다. 패배의 원인은 시몬스의 짧은 슛 사정거리이며 그중 3점 슛이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데뷔 후 3점을 단 한 번도 성공시키지 못했던 그는 3점 슛 쏘는 것 자체를 꺼려했는데요. 애시 당초 대학생 때부터 그런 성향이 쭉 이어져 왔던 것이며 심지어 미드슛도 자신이 없어서 시도조차 잘 안 해왔습니다. 평소 해왔던 득점이라고 골밑슛이나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던지는 플로터 혹은 훅샷 정도인데 공격이 심각할 정도로 단조롭습니다. 게다가 정상급 수비수들 앞에선 몸싸움을 소극적으로 하는 편이라 포스트업으로 밀고 들어가질 못하고 그저 드리블로 빠져나간 뒤 슛을 하는 시기였는데요. 이런 방식의 공격이 82경기 정규 시즌 동안은 통했었지만 우승을 노리고자 눈에 불을 켜고 수비하는 상위권 팀들끼리의 플레이오프에선 어림도 없었습니다. 상대 선수들은 3점 라인에 있는 시몬스에게 굳이 안 붙었습니다. 어차피 3점 슛은 안 쏠 게 뻔했고 돌파 혹은 패스 경로만 막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이런 5대4 수비 앞에서 슛도 없고 포스트업 스킬도 부족한 시몬스는 턴오버 우려가 있는 무리한 패스 혹은 돌파를 시도하거나 동료에게 볼 운반 역할을 넘겨주는 선택지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그런 전술이 이제껏 시몬스 중심으로 해왔던 공격 전술보다 당연히 숙련도가 낮았기에 필라델피아는 1.5군 선수들뿐인 보스턴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실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키라는 걸 감안한다면 그의 첫 시즌 평균 기록인 15.8득점, 8.2 어시스트, 8.1 리바운드는 신인상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데뷔였습니다. 하지만 패배의 원인이었던 짧은 슛 사거리를 개선시킬 의향이 있냐는 인터뷰에서 시몬스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는데요. 당시 자유투 성공률마저 56%밖에 되질 않았던 그가 이런 태도를 보이자 팬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별다른 개선점 없이 골밑슛만 가진 채 18-19 시즌이 시작되었고 시몬스는 첫 개막전에서 만난 보스턴에게 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번과 똑같이 플레이오프 2라운드까지 진출은 했지만 수비가 강한 토론토 랩터스 팀을 만나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빅맨을 상대로 버틸 정도의 훌륭한 피지컬과 빠른 스피드 그리고 센스 있는 패스 시야까지 갖춘 시몬스를 바라보는 많은 팬들은 항상 그가 짧은 슛거리 때문에 발목 잡히는 걸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NBA 레전드 코비 브라이언트도 시몬스에게 슛 연습을 권유했고 같은 팀 동료인 조엘 엠비드 그리고 감독님마저 시몬스가 더 높은 반열에 오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3점 슛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걸 그도 인정했는지 이제는 개선을 해보겠다며 의지를 보였고 요 근래 3점슛과 미드슛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몬스는 연습 때 3점슛을 잘 성공시키는데요. 평상시 3점을 쏘지 않는 다른 NBA 선수들도 잘 넣곤 합니다. 연습을 넘어 실전에서까지도 자신있게 쏴야 하는데 그 사이의 벽을 넘기가 매우 힘들 정도로 NBA 수비수 앞에서의 부담감은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시몬스는 이제 3년차를 시작하는 것이고 개선 의지를 보인 이상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팀을 대표할 정도로 큰 거금의 대형 계약을 최근에 맺었다고 하니 그 몸값에 걸맞는 성적을 곧 다가올 19-20 시즌에 낼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